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춘천 고은리에 들어설 강원도청 새 청사의 밑그림이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5천억 원을 들여 축구장 면적의 5배로 건립하는데 보상 절차를 6월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소유주가 200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보상 문제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보도에 허주희 기자입니다. 강원도청 새 청사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한 지 1년 만에 최종안이 완성됐습니다. 축구장 면적의 5배가 넘는 11만 제곱미터 이상, 총 사업비는 4,995억 원입니다. 다음 달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과해야 정확한 규모가 확정됩니다. 보상은 6월부터 시작됩니다. 부지의 90% 이상이 개인 땅이기 때문에 해결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 땅에는 단독주택이 즐비합니다. 보시다시피 지은 지 5, 6년밖에 안 된 신축주택 25채가 도청 부지로 편입된 상태입니다. 집을 지어 팔려던 사람은 매매하기가 힘들어졌고 이곳에 새 집을 짓고 살던 주민들은 갑자기 보금자리를 옮겨야 하는 처지입니다. 작년에도 여러 채 여기 신축을 했고 그런 분들이 과연 그 비용을 보상을 받고 나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주민들은 여기서 3km 정도 떨어진 사암리에 이주택지 이전을 강원도로부터 제안받았습니다. 하지만 보상받은 돈으로 이 땅을 다시 사서 집을 지어야 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땅 소유주만 어림잡아 200명이 넘고 토지 보상가도 76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저희가 반영을 해서 이전 부지를 저희가 지금 계속 제공해 드리고 있고 주민분들이 원하시는 부지로 저희가 이제 최종 확정을 하려고 합니다. 강원도는 2026년 3월에 착공해 2028년 하반기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보상 협의가 제대로 안 되면 다시 감정평가를 받아야 하는 등 토지 보상이 새 청사 건립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0도를 밑도는 강추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불 밖으로 나가기가 무서운 날에도 누구보다 일찌감치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승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새벽 5시 반, 노란색 인력사무소 간판이 유난히 밝습니다. 영하 10도를 밑도는 추위를 뚫고 일용직 노동자 10여 명이 삼삼오오 모입니다. 난로 앞에서 커피 한 잔으로 온몸을 녹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열심히 해야지 이제 건물이 빨리 올라가고 이제 빨리 올라가야지 이제 입주하는 사람들도 기분이 좋고. 강추위에 얼어붙은 도시를 깨우는 사람들은 더 있습니다. 새벽 시장 상인들입니다. 부쩍 추워진 날씨에 문을 연 가게도 손님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매번 찾아오는 단골을 위해 어김없이 시장을 엽니다. 장사라는 게 문을 열다 보니까 추워도 또 나오게 되는 게 드시던 분이 오셨다가 문이 닫혀 있으면 또 실망하고 가시잖아. 아침 7시가 지나자 어둠이 거친 소양강 위에는 물 한 개가 피어오릅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10도 내외로 낮아 춥겠습니다. 주말까지의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으며 다음 주에 다시 맹추위가 몰려오지만 일상을 살아가는 보통의 사람들은 늘 그랬던 것처럼 그때도 새벽을 다시 열 겁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원주의 한 전통시장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10달째 노상 주차장에 버려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만든 번듯한 실내 분리수거장이 있지만 내부 갈등으로 인해 정작 상인들은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주의 한 전통시장 노상 주차장에 쓰레기들이 쌓여 있습니다. 종량제 봉투와 종이 상자 등 재활용 쓰레기에 음식물 쓰레기까지 모두 시장 점포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노상의 쓰레기들이 방치되다 보니 여름철에는 악취가 나고 고양이가 쓰레기를 뒤지기도 하면서 주변 경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특히 먹거리 가게들이 많은 시장 입구에 쓰레기가 쌓여 있다 보니 상인들 불만도 큽니다. 이쪽으로는 다 식당이잖아요. 그런데 분식집이 딱 문 열면 거기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 안 되지, 이렇게는.
그런데 불과 30m 옆에 원주시가 지원해 만든 실내 분리수거장이 있지만 정작 이용하는 상인들은 많지 않습니다. 이 시설의 관리 책임을 두고 시장 상인회와 건물관리단이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시장 상인들 위주로 구성된 상인회는 분리수거장이 상인들을 위해 지원된 시설인 만큼 상인회가 관리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우리가 낸 세금으로 진 쓰레기장인데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고 어떤 개인이 저거를 방치하고 있다는 자체가 저희는 잘못된 모순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면 시장을 포함해 상가, 아파트까지 건물 전체를 관리하는 관리단은 법원 판결을 통해 분리수거장을 포함한 공용 부분의 관리권을 모두 인정받았는데 상인회가 상인들을 회유해 문제를 키우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상인의 해오를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하고 깔끔하게 하고 서로 상호 협조해 이걸 나오면 좋은데 꼭 편가르기 식으로 남과 북이 갈라진 식으로 쓰레기 분리수거장 관리 권한을 둘러싼 상인회와 관리단의 갈등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으로 들어가는 입구 노상 주차장에 쓰레기들이 버려진 것이 벌써 10달째 접어들고 있지만 해결책은 좀처럼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원주시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간담회도 열었지만 양측 갈등이 극심해 원주시도 사실상 손을 뗀 상태입니다. 여기에 관리권 소송에 이어 추가 부문별 권리 소송이 진행 중이고 시장 구성원 간 폭행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갈등은 심화되는 분위기입니다. 문제는 갈등이 깊어지고 길어질수록 전통시장 활성화는 물론 시장 위에 있는 아파트 거래에도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MBC 뉴스 권기반입니다. 이번 2024 강원동계 청소년 올림픽을 앞두고 가장 걱정되는 건 집단 감염병 확산입니다. 지난 2018 겨울 올림픽에도 노로바이러스 확산으로 300명 넘게 감염돼 홍역을 치른 경험이 있는데요. 80여 개 나라에서 1,900여 명의 청소년이 모이는 만큼 조직위는 혹시 모를 감염병 관리에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하라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겨울올림픽 기간 평창의 한 수련원에서 시작된 노로바이러스는 참가자들 사이에 순식간에 번졌습니다. 식수와 음식 등이 원인으로 지목돼 감염된 환자만 300명을 넘어섰고 심지어 선수 33명도 감염돼 제대로 경기를 치르지도 못했습니다. 이번 청소년 올림픽에는 걱정거리가 훨씬 늘었습니다. 방호복을 입은 전문 인력이 강릉 원주대에 마련된 선수촌 기숙사 침대 매트리스를 꼼꼼하게 살핍니다.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빈대가 선수촌까지 유입되는 것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겨울이면 유행하는 독감에 2018 올림픽 때는 없던 코로나19까지 호흡기 감염 질환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조직위와 선수촌 관계자들은 혹시 모를 집단 대유행을 막느라 대책 마련에 분주합니다. 7개 객실을 여유분으로 확보를 해놔서 격리 환자가 발생한다거나 비상 상황에 대비할 예정입니다. 빈대, 독감, 코로나에 특히 지난 겨울올림픽을 강타한 노로바이러스 집단 감염 사태는 방역당국을 바짝 긴장하게 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음료 안전지원본부를 구성해 선수들이 먹는 음식을 철저히 관리한다는 입장입니다. 혹시 식중독균이 발견되지 않을까 음식 재료부터 완성된 음식까지 선수촌 6곳 모두에 검사 차량을 배치하는 등 식음료 안전에 신경 쓰고 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식사 모두 식재료에서 17개의 식중독균을 한꺼번에 검사하고 대회장 주변에 음식점들이 많은데 이 음식점들에 대해서도 위생점검을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개막을 사흘 앞두고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내 식당에서 식중독 의심 신고가 접수돼 대회는 벌써부터 초비상입니다. 먹고 마시고 잠드는 그 모든 순간에 감염이 초래하지 않도록 대회 막바지까지 철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강원도시군 공무원 노조와 직장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2024 강원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 조직위원회 파견 직원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공무원 노조는 현재 경기 개최 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서 205명의 직원들이 파견가 있지만 숙소와 교통비 등이 지원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주말 근무에 대해 4시간만 초과 근무를 인정해주고 있다며 출장 여비를 각 소속기관에서 부담하기로 했더라도 최소한의 근무 여건은 조성해야 한다며 처우를 개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북한이 금강산 관광지구 일대 남측 시설들을 대부분 철거한 데 이어 금강산 국제관광국 폐지까지 확정하면서 금강산 관광 재개가 더욱 멀어졌습니다. 북한은 지난 15일 평양 만수대 의사당에서 금강산 관광을 담당해온 금강산 국제관광국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북한의 이 같은 움직임에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신랄 같은 기대감도 사실상 사라지면서 금강산 관광 관문이었던 고성군은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전국 사랑의 열매 나눔 온도가 예상보다 일찍 100도를 달성한 반면 강원도의 사랑의 열매 나눔 온도는 100도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강원 사랑의 열매 나눔 온도는 82.1도, 모금액은 70억 300만 원으로 지난해 캠페인에서 85억 7천만 원이 모금된 것과 비교해 올해 모금은 부진한 상황입니다. 희망 2024 나눔 캠페인 종료까지 2주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강원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목표액인 85억 3천만 원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도민을 대상으로 캠페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강릉시 등 전국 10곳의 지하수를 모으는 지하수 저류댐 일명 땅속댐이 조성됩니다. 환경부는 강릉시 영곡면 등 전국 10개 지역에 지하수 저류댐을 조성하기로 하고 예산 100억 원을 확보해 올해부터 사업에 나섭니다. 지하수 저류댐은 지하수 흐름을 막아 수위를 높이는 땅속댐으로 섬과 내륙 오지 등의 물 부족 문제를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해소하며 환경에 끼치는 영향도 적은 점이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공용 차량을 운행일지 기록 없이 부적절하게 사용해온 횡성군과 평창군이 강원도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강원도는 횡성군이 2020년부터 3년 동안 사전 승인이나 배차 신청 없이 6,200회 공용 차량을 사용하고 이 주 일부는 아예 운행일지도 기록하지 않았다며 관련 공무원 5명을 훈계하라고 횡성군에 요구했습니다. 또 평창군에는 운전자 지정 없이 지난 2년 동안 공용 차량을 3,800회 부적절하게 운행한 내역을 확인하고 담당 공무원 1명의 훈계를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는 4월 총선에서 당 귀책으로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지역에는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밝히자 더불어민주당이 약속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강원도당은 국민의힘은 재선거 원인을 제공한 양구도의원과 군의원, 양양군의원 무공천으로 정치적 책임을 다하라는 지난달의 논평에도 침묵하는 비겁함을 보였다며 이번에는 약속을 지킬지 지켜보겠다고 압박했습니다. 또 국민의힘 후보가 위장 탈당을 통해 무소속 출마하는 꼼수를 부리지 않도록 엄중 경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회복적 생활교육을 강화해 학교 폭력을 경감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도교육청은 가해자 중심의 엄벌주의 대책은 처벌이 강화될수록 법적 분쟁만 심화할 뿐이라며 가해자의 성찰과 반성을 통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책임지도록 해 피해와 관계를 회복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학교폭력 피해율은 지난해 2.1%에서 올해 1% 수준으로 낮추고 학교장 자체 해결 비율도 지난해 61.5%에서 70% 이상으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춘천의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 배워봄이 구축돼 다음 달부터 운영됩니다. 배워봄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검색부터 수강 신청, 온라인 결제와 수료증 발급까지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종합정보 통합 플랫폼입니다. 시민들은 다양한 검색 기능을 활용해 원하는 강좌를 검색하고 수강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로 구축됐고 스마트폰에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원주시가 올해 6개 기업 1,000억 투자 유치를 목표로 본격적인 기업 투자 유치에 나섭니다. 반도체와 자동차 부품 등 지역 전략산업 중심의 중대규모 우량 기업을 중점 유치하고 2차 전지, K방산 등 정부 정책과 관련한 차세대 첨단 산업 분야 기업 유치에 행정력을 집중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불온산단을 중심으로 관내 기업 이전 가능 부지를 면밀히 파악해 이전 대상 기업에게 맞춤형 입지를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양구군 해안면의 무주지 매각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지난해 10월부터 매각 대상인 해안면 토지 411건의 소유주를 대상으로 매수 신청을 받고 있으며 일부 매각 대상에 대한 자격 확인과 면적을 심의했습니다. 현재까지 접수된 매수 신청 무주지는 전체 건수의 88%인 364건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토지 감정평가액에서 개간비를 뺀 차익으로 매매 계약을 진행합니다. 양구군 해안면은 6.25 전쟁 수복 지역으로 지난 2021년 불모지를 개간한 주민들에게 소유권을 인정하는 특별조치법이 제정됐습니다. 정부 지원 예산 삭감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발행된 인재사랑 상품권 발행액이 501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인재사랑 상품권은 2021년 353억 원, 2022년 440억 원이 발행돼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였고 지난해에도 발행액이 늘었습니다. 인재군은 가맹점 수가 늘었고 월 구매 할인 한도인 70만 원과 할인율 10%를 유지하면서 상품권 사용량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원경제자유구역 망상 1지구에 건설한 개발사업 시행자를 선정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이 발표됐습니다. 망상지구 범시민대책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동해 이시티의 지정 취소 집행정지 신청 기각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시민사회 의견을 수렴해 투명하고 냉철하게 자격 검증을 거쳐 새 사업자를 선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